안녕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 본인의 수입에서 생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채무 변제 기간은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해 현재는 3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단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변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변제 금액을 높임으로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변제 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해제 및 삭제되지만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대출정보와 같은 것은 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가 완료되고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자의 특수기록 정보 등 신용거래 정보를 해제하도록 하면 남아있던 채무자의 대출 정보 등도 해제되는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변제기간을 반드시 기다려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변제기간 만료 전에 나머지 변제금을 일시 변제하면 앞당겨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즉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시변제를 하는 변제자금은 부모나 가까운 친척, 지인으로부터 마련합니다. 일시변제 신청을 하면 회생위원이 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 즉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개인회생 당시 수입이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원에 보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본인의 은닉재산이나 인가결정 이후 늘어난 소득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